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김혜빈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오늘 코스피도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2,390포인트까지 돌파했는데요. 여기에 달러화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 좋은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잡고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서 투자하시기보다는 실력 있는 전문가님의 도움도 받으면서 남은 연말 배부르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은요. 장자방 전문가님인데요. 장자방 전문가님은 이렇게 시장이 오를 때 대형주와 ETF를 중심으로 정말 수익을 극대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시장이 다시 흔들리더라도 항상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항상 내는 전략 짜주시는 전문가님입니다.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먼저 앞으로의 시장 흐름 간단하게 짚어보고 앞으로는 또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 좋을지 그리고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비법들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홍당무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붉은 수익 가득한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더 많은 전략들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QR코드 앞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신 다음에요. 화면 앞에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뜹니다. 입장 링크 꾹 눌러주시면 바로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 최근 저희 장자방 전문가님의 수익률이 너무 좋다 보니까요. 전문가님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시간 중에 띄워드리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정말 한 달에 한 번밖에 딱 열지 않는 온라인 선물 옵션 무료 실전 리딩 공개 방송을 하신다고 합니다. 내일 한 달에 한 번밖에 열지 않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시면 또 한 달을 다시 기다리셔야 합니다. 내일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그동안 궁금했던 선물 옵션 실전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 모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내일 공개 방송도 함께 하시려면 지금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야 내일 공개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QR코드 스캔 휴대폰으로 스캔하신 다음에 입장 링크 뜨면 입장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이 좋아질 때 우리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을 멈추고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때 우리는 선취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익이 아닐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3시 시간대에 방송을 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9월 마지막 주부터 시장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0월 첫 주에 제가 방송 처음 시작할 때 9월 마지막 주, 10월 첫째 주, 10월 둘째 주까지 주식들 매수하셔서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손해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딱 한 가지입니다. 비쌀 때 사는 겁니다. 이해하실까요? 시장이 올라갈 때 비싸지면서 야,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미 10배가 났지만, 이미 2배가 났지만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야, 앞으로 왜냐면 상승장에는 갖가진 호재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술력이 좋고 지속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질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삼성전자는 정말 아주 그냥 XX 같은 주식이 되죠. 왜냐하면 분명히 좋은 회사고 성장성이 좋을 것이고 세계적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성장 수익률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보통 2, 3년 주기로 오르고 내리거든요. 근데 작년까지 올랐다면 작년 초까지 올랐죠. 작년 1월, 2월까지.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은 하락 사이클에 들어가 있고 1년 반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제 단기 반등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사이클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모르시고 매매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증권사에 가보시면 증권사에 가서 내가 만약 증권사의 직원을 취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실제 내가 운영을 하고 있는 딜링, 소위 말하는 딜러, 여러분 알고 계시는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운영 딜러 파트의 사람들이 있고 또 IR이라 그래서
기업에 대한 홍보, 마케팅 이게 좋아요 하고 레포트 쓰는 그런 파트의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쪽 IR이라고 하는 기업의 홍보, 마케팅 그다음에 내가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입장은 기업에 대해서 굉장한 꿈을 꿉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거고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이 산업 분야가 어떻고 들어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 기업이 좋을 거 맞고 산업이 성장할 거 맞고 반도체가 성장할 거 맞잖아요. 자동차 성장할 거 맞고요. 2차 전지 올라갈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섹터의 주식이 하락도 하고 상승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언제 사야 됩니까? 쌀 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시세를 다 하고 힘이 꺾일 때쯤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매도 청산하고 수익을 차익 실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시장을 보는 관점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식과 ETF 이런 자리를 공략해서 돈을 벌자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섹터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실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매매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느냐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팍스TV에 와서 계속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9월 말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선물옵션 만기 중까지 여러분 뭐하자? 하락 2파가 완성됐고 시장이 반등을 할 구간이다. 그래서 뭐해라? 만약에 주식을 못 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만 사셔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코덱스 레버리지는 뭘 말하는 거냐면 시총상위 100개부터 200개, 상위 1등부터 200개까지 그 전체의 종목에 전체 합에 우리가 ETF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 합쳐가지고 나누기 200한 거, 주가지수가 올라가면 종합주가지수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합주가지수가 반등을 할 거는 맞는데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올라갈 거냐는 거예요. 삼성전자 올라갈 거야? SK하이닉스 올라갈 거야? 현대차 올라갈 거야? 잘 못 고르겠으면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 사시면 시장이 올라가는 폭의 2배만큼의 수익을 준다. 이것이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ETF들을 여러분 사시면 좋겠다. 종목 못 고르시겠는 분들은 무조건 이거 하세요라고 계속 강조드렸거든요. 그래서 매수 단가가 11,800원에서 12,000원 그리고 12,200원, 300원까지 늦은 분들도 사도 좋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저는 어디까지 목표 잡았냐면 14,500원 정도까지를 목표를 잡았는데 오늘 지금 아까 점심때쯤 14,500원을 찍었어요. 정확하게. 자, 그럼 생각 한번 해보세요. 12,000원대에서 잡아서 14,500원이면 수익률이 거의 20% 정도 됩니다. 자, 여러분 주식을 내가 사서 묵직하게 내가 풀베팅하고 몰빵을 했다고 칩시다. 내 자금 모두 다 걸었는데 불안하지 않게 끌고 갈 수 있는 주식 종목이 몇 개나 있을까요? 시총상위 200개 이내 것들 제외하고는 아마 불안할걸요. 그 200개도 안전하다고 여길 만한 종목이 100여 개 남짓밖에 안 돼요. 어쩌면 100개도 안 될 겁니다. 자, 우리 몇 개 걸러볼까요? 자, 우리가 돈 몇만 원 밑에 거 일정 금액 이하의 때 거를 걸러버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단기 순손실들을 내고 있고 흑자가 아닌 적자인 기업들을 걸러내잖아요. 2,400개 정도의 기업 중에서 그거 다 걸러내고 나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몇 개밖에 안 되냐면 400개밖에 안 돼요. 재밌죠? 2,400개 코스피와 코스닥 다 합쳐봐야 우리가 흑자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회사 적자가 아닌 회사만 골라내도 우리가 한 2,000개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 주가가 정배열인 거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가 골든크로스 되려고 하는 거 하락을 멈추고 상승 바닥이 확인된 걸 살려면 100개가 안 돼요. 그러면 그중에 살 수 있는 게 몇 개가 안 돼요. 타이밍 잡을 수 있는 게. 주식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선수들은 잡겠지만 대부분은 2,400개 중에서 2,300개를 걸러내는 작업을 못합니다. 그 100개 안에서 돌고 도는 거예요. 많이 범위를 넓혀봐야 ETF까지 다 넓혀도 200개 이상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중에 다 고를 능력이 안 되신다면 코덱스 레버리지가 전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방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이 손해나지 않게끔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 가자 했냐면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에 차익 실현할 거다. 어디에? 목표가 14,500원에서 맥스 한 15,000원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14,500원 찍었으니까 이번 주에 여기까지 갈 수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더 갈지 말지 판단을 하는 것은 제가 언제 흐름을 보라고 얘기했냐면 11월 둘째 주 지금이에요. 이번 주 시장이 계속 올라갈 거냐 조정 나올 거냐 흐름 보고 나서 한 번 더 고할 거냐 밑으로 조정 한번 기다려서 싸게 다시 살 거냐 결정하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얘는 주봉이고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장이 코덱스 레벨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빠지고 상승했다가 떨어지는데요.
떨어지는 폭을 보시게 되면은 얘가 돌파했던 가격이 15,000원이에요. 제가 왜 15,000원을 얘기하냐면 이 가격에서 얘가 넘지 못했던 가격이고 지키고 올라간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15,000원까지의 반등은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넘어선다고 들면은 시장 반등을 제법 가겠죠. 17,000, 18,000원대까지 추가 상승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15,000원 돌파할 수 있느냐? 있다면 17,000, 18,000원까지 추가 매수 잡아서 밀어붙이겠다. 시황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감 잡으셨죠? 자, 일봉 보겠습니다. 포텍스 레버리지 일봉입니다. 주봉이죠. 예. 그 다음에 일봉 보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방송국에 오늘 화요일 날 오기 때문에 제가 보통 주말 저녁에 자료 작업을 해요. 그리고 어저께 밤에 수정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는 차트는 제가 여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14,500원 여기까지 뚫어버렸거든요. 예, 이만큼 올라왔어요. 오늘은. 그래서 저는 추가 상승을 기대한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15,000원을 만약에 이번 주 안에 관통한다고 들면은 저는 여기 17,000, 18,000원 여기까지 추가 기대하겠다. 만약 15,000원에서 맞고 죽는다면 전 요 밑에까지 눌릴 때 다시 살 건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만약 돌파하면서 추가 매수해서 밀어붙일 건지 눌림을 이용해서 싸게 사는 자리를 찾을 건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 어려우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 제 시황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 단톡방이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켜시고요.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그 카메라 기능을 지금 방송 화면 하단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네모나게 QR코드가 있습니다. 그 QR코드에다 핸드폰 이렇게 갖다 대시면요. 카메라 기능을 켜신 상태에서 대시게 되면 영문으로 URL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누르시기만 하면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지금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오케이? 예, 지금 들어오시면 방송 중에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3시 50분에 방송을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50분 안에 들어오셔야만 입장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시장이 하락할 때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내 주식 물렸고 지금 힘드니까. 그런데 하락할 때 이제 상승할 거니까 잡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는 의심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떨어지는 과정 내내 누구도 사라 이제는 바닥이다 했던 사람들한테 속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저는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거의 최저점에서밖에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물려있는 게 싫어요. 기본적으로 손실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두 번, 뭐 두 달 가야 한 두세 번, 서너 번밖에 매매를 안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여기서 살 때는 계속 거품 물고 얘기를 해서 지금 한 달째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자리까지 일단 책임지고 올라왔네요. 저희가 9월 말에 여기 11,630원 찍을 때 이때 코덱스 레버리지 담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다시 여기서 차익 실현 한번 했습니다. 눌릴 때 12,000원대에서 하나 둘 셋 3일 동안 담습니다라고 했고요. 절반 차익 실현하고요. 나머지 눌릴 때 또 모아갑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올라오면서 여기서 50에서 70%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가져가 본다. 그래서 15,000원 통과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추가 매수로 저는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만약 여기서 벌빌거리면 전량 차익 실현할게요. 그리고 다시 뭐예요? 눌림을 이용해서 또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말에서 12월까지 바라보신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눌렀다 갈 거냐 1번 시나리오 그대로 올라가면서 치고 넘어갈 거냐 2번 시나리오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그려보겠다. 그런데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지금 여기서 딱 하고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단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주식을 다 팔고 하락을 기다릴 거냐 아니면 상승이 강화되면서 내가 추가 상승 추가 매수 더 할 것이냐 우리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시황은 이 정도면 되겠고요. 다음. 자, 우리가 국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해외 시장을 이야기할 때 그동안은 늘 미국 시장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S&P, 그다음에 팡플러스, 그다음에 미국의 중장기 ETF들 위주로만 제가 항상 거래를 1년 반 동안 해왔거든요. 작년 1월부터 우리가 9월까지, 8월, 9월까지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9월 말 10월부터는 미국장은 잠시 쉰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인버스를 사면 되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중국, 차이나 관련 ETF를 삽니다. 자,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왕창 올랐죠. 달러가 강달러예요. 킹달러라고 하는데 이만큼 오르면서 미국의 돈의 값어치는 왕창 올랐는데 대한민국 시장의 돈 값어치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강달러라고 하는 그 전략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시장이 지구상에 딱 한 곳 존재해요. 거기가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걔네는 위안화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거의 등을 돌리고 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제일 좋냐면 미국이 금리를 난리지기면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난리법석지기일 때 오히려 중국이 떨어지면 바닥이 잡고 돌리는 모습이 보일 때 중국장이 훨씬 더 수익이 좋았던 경험들이 저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팍스TV 작년 1월부터 지금 거의 만 2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중국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손해 끼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미국장보다 중국장이 매매하기 훨씬 더 쉽지 않냐, 수익을 내기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기 매집 구간으로서 1,300원대에선 집중적으로 사라, 1,400원 밑에서는 감사하고 사라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일날 수익이 나면 그 수익 금액을 전량 다 계속 매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 중국의 입지는 지금 당장 1년간은 별 다름이 없습니다. 미국하고 맞짱 떠서 이기기는 힘드니까요. 그런데 향후에 2년에서 3년 정도 흘러가게 되면은 중국이라는 시장이 지금 거들떠도 안 보고 누구도 쳐다보지 않던 그 시장이 굉장히 황금알 낳는 거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한번 기획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중에 향후에 좋다고 하냐? 단기적으로 1년은 안 좋습니다. 그런데 2년, 3년 이상을 바라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단기 목표가로 2,000원에서 2,200원 정도 바라보고 지금 들고 가고 있고요. 저희 매집 단가가 1,300원대예요. 1,300원 중반 후반 정도에서 매집되어 있고 오늘 1,650원대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수익률이 벌써 한 20% 육박하고 있거든요. 12,000원대까지 간다고 들면 우리 매수 단가에서 늦게 추격하신 분은 30% 정도 수익이 날 것이고 저가에 잡으신 분은 거의 50%가량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장기로 보시면 우리가 2, 3년 바라보면 4,500원에서 5,500원 정도, 그러면 2,000원에 잡아도 더블이 넘어가는 시세가 나겠죠. 그래서 얘는 중장기로는 굉장히 좋은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기업이나 국가에 투자하잖아요. 자, 먼저 국가를 얘기해 볼게요. 1번,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쪽수가 많은 것이 소비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단일 국가로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가요? 중국입니다. 그리고 2등이 어딘가요? 인도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중국은 스스로 내가 뭘 만들어낼 능력도 되고 기술도 되고 스스로 커버할 수 있는 경제력도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도와 중국 중에 비교한다면 현재는 중국이 훨씬 더 월등히 낫다는 거.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자, 체제와 정치를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우린 경제에 투자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시장경제 논리를 우리 투자 관점에 접근하다가 갑자기 공산당이 시진핑이 뭐라고 딱 한마디만 하면은 정책이 바뀌어요. 기업의 문을 닫을 수 있고요. 기업체 오너도 구속시킬 수 있는 국가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신뢰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가 올라갈 때 와 하면서 따라붙으면은 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중국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이 시세가 날 때 추격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제가 쉽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충분히 떨어져서 박살났을 때 사면 그 이후에 올라갈 때 중국이 또 이 도박의 민족, 마작의 민족 아닙니까?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갑니다. 떨어질 때 화끈하게 내려가지만. 그래서 충분히 떨어졌을 때 저는 사는 중국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인도는요. 중국에 대비 인구는 조금 적지만 소비 규모는 커요. 그런데 인도에도 물론 부자와 재벌들은 크게 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다수의 국민들은 중국 대비 경제력, 소비력이 그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의 성장력을 20년 뒤에, 30년 뒤에, 50년 뒤를 바라본다면 당연히 인도도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일 겁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몇 년을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을 따라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요. 그렇다면 비중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중국에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뭐 그냥 러프하게 길게 잡겠습니다. 3년 뒤에 5년 뒤에 중국은 지금과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남들이 안 쳐다볼 때 너무 많이 빠져서 야 이걸 왜 봐? 라고 이야기할 때 향후에 가능성이 있고 차트에서 바닥 징후가 보이고 단기 바닥 신호가 나왔을 때 잡는 매매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이나 H 레버리지 우리가 단기 파동을 보시는 분은 2,000원에서 2,200원 정도 바라본다. 그리고 눌림시에 재매수한다. 이걸 반복할 거다라고 향후에 3년에서 5년 정도 길게 보시면 그 정도 보겠다는 얘기고요. 아마 그렇게 길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2, 3년 내에 아마 그 쇼부를 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주봉 보시면 지금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주봉입니다. 2014년도에 보시면 14년 4월 달에 17,435원이 최고점이었고요. 지금
2021년입니다. 그러면 22년이죠. 그럼 14년부터 22년까지 치면 8년입니다. 자, 8년이라는 10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은 최대 상승폭 대비 10분의 1 토막이네요. 맞습니까?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주식 종목도 그 회사가 망할 회사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망할 회사가 아니면 10분의 1 토막 난 상태부터 내가 매수를 시작해서 물렸다는 얘기는 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제가 17년차 트레이더인데요. 우리가 대형주, 우량주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회사가 고점 대비 10분의 1 토막 났는데 거기서부터 내가 매수 시작해서 물렸다는 얘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소위 말하는 뭐 방송이라 제가 말 표현이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속된 말로 잡주라고 얘기하는 동전주 있잖아요. 짤짤이 밑에 짤짤이 할 수 있는 그 가격대 사지 말아야 될 중소형 정말 사면 안 되는 굉장히 약한 종목들 빼고는 중대형 종목은 고점에서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지점이 대부분 바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굉장히 좋다라고 여러분께 충분히 빠졌다, 향후 성장성이 좋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올라갈 때 수익을 많이 낸 적이 있다. 이만큼 시세가 이만큼 세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바닥을 찍고 이렇게 돌아서면서 올라가는 과정이 짧게는 1, 2년, 길어봐야 2, 3년이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지금 여러분 얘를 계속 관심 갖고 보시는 분들이 웃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현재 제 생각이고요. 차이나 H 레버리지, 그래서 얘는 우리 일봉인데요. 이게 지금 어저께 종가예요. 오늘 더 올랐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지금 1,300원대부터 사기 시작해서 올라가서 저는 한 1,800원에서 2,000원 정도면은 단타 목표로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지수에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살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군요. 자, 종목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주도주 중에 1등은 2차전지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2등이 자동차, 그 다음에 반도체라고 얘기해서 3개가 3대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 그랬냐 하면 2차전지가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때 가장 적게 떨어졌고요. 반등할 때 제일 세게 올라가요. 탄력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2차전지는 지난주 금요일날 다 차익 실현이 끝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장은 아무리 좋은 것도 시세가 닿았을 때 나는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와야 된다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시장은 항상 뭐니까 변동성이에요.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반복합니다. 추세로 가는 굉장히 강한 장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는 저는 2차 전지와 자율주행차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성장 주도 가치주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성장주라고 보시면 지금 센 놈을 우리가 성장주라고 그래요. 지금 가장 끌고 올라갈 때 제일 힘있게 올라가는 놈. 가치주는 지금은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지만 향후에 반영이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종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는 성장주가 되기도 했다가 잠깐 밀리기도 했다가 그러나 향후 가치가 5년 뒤에 10년 뒤에 봤을 때 가장 좋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자동차 섹터는 완성차의 기반이 없이는 성장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애플이 전기차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애플이 핸드폰이랑 우리 PC 말고는 자동차 못 만들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플의 기반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완성차 업체 어딘가를 선정해서 거기다가 자기네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야 가능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완성차가 분명히 중요하다. 근데 현대차그룹은 세계 탑 10 이내의 완성차 기업입니다. 정확히 좀 순위 제가 체크 못하겠는데요. 아마 8위에 있다, 7위에 있다, 9위에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자율차, 자율주행차 부분에서는 탑 5에서 탑 7 안에 왔다 갔다 합니다. 성장 원동력이 있고요. 따라서 전기주행차와 자율주행차가 성장하게 된다면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 가치가 관련 부품주가 더 높을까요? 완성차가 더 높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완성차는 아직 가본 적이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이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미지의 세계예요. 그런데 부품은요. 이 자동차가 팔릴 때 부품들 수리하고 개선하고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부품주에 투자하시는 걸 전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이 좀 미래에 나중을 대비해서 내가 그래도 크게 베팅해보겠다, 모험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에서는 완성차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수익률 측면은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각자 성향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신다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ETF를 하시라고. ETF가 뭐라고요? 종목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자동차, 코덱스 자동차라는 ETF입니다. 종목 코드 091180입니다. 이 종목 안에
자동차 관련 종목이 10여 개가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차, 위아, 만도, 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들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떡한다? 자동차 ETF 사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마찬가지 얘도 떨어질 때 사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거예요. 자, 일봉을 보시게 되면 제가 얘는 조금 내려올 때 시간이 걸려서 9월부터 안 샀거든요. 10월 첫째, 둘째 주 떨어질 때 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6,000원 밑에서 매집이에요. 그리고 일부 챙기고 매집하고 일부 챙기고 그러면서 자동차 끌고 올라가는 걸 저는 보는데 얼마 정도 보냐면 18,000원 근처에서 더 갈 거냐 말 거냐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기를 목표가로 여러분 이번 11월 달 들고 가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씩 살피겠습니다. 자, 잘 한번 보세요. 차트 모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덱스 자동차입니다. 얘는 박스권 안에서 박스 상단을 슬슬 올라갈랑 말랑해요. 자, 현대차 완성차 합청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지금 자동차 ETF에 대비 현대차 차트는 어떻습니까? 좀 덜 올라왔죠? 오늘 좀 더 올라오긴 합니다만 조금 약합니다. 자, 그러면 완성차가 얘보다 좀 약하구나. 자, 한번 또 그 다음 보실까요? 기아입니다. 현대차 대비 기아는 어떤가요? 좀 더 약한 게 눈에 보이시죠? 여러분, 저랑 매매하시는, 저랑 공부하시는 방법은 무엇을 여러분이 얻어가실 거냐면 제가 정확히 타겟 포인트를 드릴게요. 저랑 하실 때 여러분이 얻으셔야 되는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그 회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설명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한 종목을 되게 깊이 있게 파서 공부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시장의 차트 파동의 힘을 가지고 어떤 놈이 센 놈이냐 어떤 놈이 약한 놈이냐 누가 1등이냐 누가 2등이냐 저는 실전 매매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거기에 포커스를 두시고 제 방송을 들으시면 아마 세상에 이런 패턴을 분석해서 비교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유익하시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보시는 포인트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자, 현대 위아를 한번 보실게요. 차이가 뭐가 있나 보실까요? 자, 현대차를 보시게 되면 앞전 저점보다 얘가 저점이 내려가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보이신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앞전 저점 여기고요. 지금 얘는 저점이 내려가 있습니다. 현대차를 보시게 되면. 자,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기아를 보실까요? 마찬가지 앞전 저점도 지켰던 가격보다 내려갔는데 현대차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진 놈이 강한 놈일까요? 약한 놈일까요? 혹시 이거 약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강한 거 아니에요? 틀린 거죠. 아닌가요? 네, 반대로 정확히 반대로 찍으셨어요. 예, 둘 중에 하나 찍는데 정확히 반대로 찍었습니다. 우리가 갔다가 내려올 때 내려오는 놈이 덜 내려와야 덜 빠지는 것이 센 놈이죠. 많이 빠지면 그만큼 힘이 약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우리 혜빈 씨처럼 멍하고 있다가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시장이 떨어질 때 얘가 더 많이 직전 저점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놈은 매수 순위에서 저는 제외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현대차냐 기아냐부터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현대가 그래서 낫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자, 이번에는 부품주예요. 자, 부품주 중에 위아, 만도, 모비스 3개 볼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까 현대차랑은 차이가 어때요? 앞전 저점이 5만 원인데 얘는 떨어질 때 5만 5천 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이렇게 갔다가. 그러면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은 충분하게 알고 계시는 중에 쌍바닥 패턴이니 짝꿍댕이 패턴이니 많이 아실 거예요. 자,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지수가 올라갈 때 올라갔다가 눌릴 때 얘가 앞전 저점을 깨지 않는 저점이어야 상승세가 좋아요. 그럼 얘는 앞에 여기 5만 원대보다 5만 5천 원대 훨씬 높죠. 여기가. 그죠? 여기 2번이라고 훨씬 높아요. 그러면 1번까지 내려오지 않은 것만도 고마운데 훨씬 더 위에서 찍고 올라가. 그럼 얘가 올라갈 때 상승 에너지가 훨씬 높겠죠. 그러면 현대차랑 현대위아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게 더 좋고 매력적인 걸까요? 혜빈 씨 어떤 게 더 매력적인 걸까요? 현대위아요. 그렇죠. 오늘 잘 찍었습니다. 이번엔 잘 찍었습니다. 자, 현대위아가 왜? 앞전 저점보다 갔다가 눌릴 때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의 에너지가 강하다. 차트 보시는 노령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그럼 현대모비스 한번 보세요. 그럼 얘는 앞전 저점만큼 똑같이 눌러요. 그러면 얘가 눌림이 들어올 때 조정폭이 더 크기 때문에 견디기가 어려운 종목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올라갈 때 탄력이 되게 힘있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때 선택하는 거죠. 올라갈 때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택할 거냐 아니면 내가 눌릴 때 조정이 약한 종목을 택할 거냐. 저는 조정하는 게 더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저는 위아를 더 많이 사요. 모비스보다. 그런데 내가 떨어지는 폭을 감내하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올라갈 때 탄력이 좋은 놈을 하려면 모비스 같은 차트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패턴을 한번 학습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한국타이언테크놀로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부품주지만 앞전 저점보다는 저점이 낮아집니다. 자, 보세요. 얘가 높아요. 그럼 우리가 떨어질 때 얘도 11월 달 되면서 슬슬 사봅시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등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중에 타이어앤 테크놀로지는 패턴이 갑자기 음봉이 장대로 떨어져요. 이게 좋은 걸까요? 좋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저는 이 부품주 중에 비중을 어디다 더 많이 둘 거냐라고 얘기한다면 모비스하고 위아 쪽에 좀 더 많이 둘 것 같고요. 완성차로 현대차에 더 많이 살 거냐 기아차에 많이 살 거냐 중에는 현대차고요. 만약에 완성차로 현대차 살 거냐 아니면 부품주 살 거냐 부품주라니까요. 그중에 뭐 위아 모비스. 자, 차트 보시는 요령 시청자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좀 쪽집게 강사해드리면 도움이 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말 동안 되게 많이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여기 이렇다 할 실력이 내놓으라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방송을 하시는데 도대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장자방이라는 사람이 어떤 걸 어필했을 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좀 더 이 방송 진짜 괜찮다 내가 공부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실지 고민을 좀 하다가 저는 이런 패턴의 흐름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것이 종목을 고르고 여러분이 매매하신 차트 보는 눈을 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포커스를 좀 두고 싶은 거고요. 자,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은요 패턴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 패턴을 정확히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내일 오전에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제가 선물 옵션 리딩 방송을 해요. 제가 이제 주식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 건데 내일 선물 옵션이 왜 좋으냐라고 하면 내일 오전에 꼭 와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이렇게 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2030 세대가 지금 우리 담당 아나운서 혜빈 씨 같은 경우도 아까 대기실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주식을 안 하고 코인을 한대요. 그래서 코인을 왜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적은 돈으로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으니까 더 매력적이고 앞으로 좋은 저점을 찾아서 돈을 벌고 싶대요. 자, 근데 2030은 그래요. 근데 40대, 50대, 60대는 주식을 주로 선호하세요. 왜냐하면 수익성도 내고 싶지만 안정적인 걸 선호해요. 그런데 그건 주로 대형주와 ETF에 해당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주식과 ETF를 하지만 제가 주력으로 하는 건 선물 옵션이에요.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고 존재하는 그 어떤 상품 중에 선물 옵션의 수익률을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은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종목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여러분 제가 선물 옵션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 테니까 관심 가지시는 분은 내일 여러분 오전 8시 30분에 저희 공개 온라인 방송에서 뵈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러분 핸드폰을 켜시고요.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제 단톡방에 링크를 이렇게 대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시면 제가 내일 오전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오케이? 자, 지금 들어오시고요. 자, 종목 하나만 더 하고 주식에 관한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반도체 사시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2차 전지가 1등주였는데 지난주에 시세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돈이 갈 자리가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동차는 그거보다 좀 뒤따라가는 시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반도체 중에 SK 하이닉스에다가 전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 비중이 더 많고요. DB하이텍은 이것보다 좀 약해요. 그래서 만약에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분은 삼성전자가 저희가 5만 원 중반대 사가지고 지금 계속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 들고 가버려라 삼성전자. 네, 신경 쓰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그냥 안정적으로 할 거면 그게 제일 낫고 사고 파는 매매를 하실 거면 우리가 DB하이텍하고 하이닉스. 자, 코덱스 반도체예요. 주봉이고요. 지금 주봉입니다. 그리고 일봉을 보시게 되면 반도체 지금 어저께 종가 차트거든요. 오늘 이만큼 양봉 섰어요. 자, 우리가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 결국 대한민국 시장에서 기억해 놓으세요. 순환매가 돌아가는 건 2차 전지 하나, 반도체 하나, 자동차 하나. 이 세 개가 돌고 돌아요. 그리고 이게 1분이에요. 이게 1급지예요. 그리고 그 밑에가 미디어 컨텐츠, 에너지 화학, 조선, 철강, 건설이에요. 이해되셨죠? 요 위에 섹터가 여기 3개고요. 나머지 4개, 5개가 요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설 때 여러분 뭐 사야 되냐면 요 위에 있는 3개를 보는 거고요. 시장이 조정장이거나 횡보장일 때는 누굴 사야 되냐면 요 밑에 있는 4, 5개 얘네들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시장을 보는 순환매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종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이 종목들에 관해서 특히 에너지화학에 관한 말씀도 많이 드려왔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에너지화학은 슬슬 차익 실현을 한 반에서 70% 하셔야 되는 시점이에요. 다음 자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하나씩 이렇게 살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2,000원대에 집중적으로 매수하시려고 했는데 딱 3일간 매수할 기회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9만 원 초반 정도의 차익 실현 끝낼 생각이에요. 오늘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계속 지금 3일 연속 장대 양봉 서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가면 이번 주 내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차익 실현할 예정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다음 주까지 끌고 가서 차익 실현할 예정이거든요. 차익 실현의 포인트도 제 들어오신 단톡방 안에서 여러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에 관한 얘기들은 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형주와 ETF를 중심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저점에서 잡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는지 그런 패턴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가장 좀 괜찮은 종목이 반도체라고 하셨는데,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시드가 많지가 않아서 DB하이텍과 SK 하이닉스 중에서 둘 중 한 종목에 몰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둘 중 뭐가 더 나을까요? 생방송에 몰빵을 얘기합니다. 글쎄요, 몰빵을 하려면 지난번에 싸게 사라고 했을 때 샀어야 되는데 네. 그때 안 샀기 때문에 네. 저는 성장성만 놓고 보면 SK 하이닉스가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길게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에서만큼, 자본시장에서만큼은 1등에 주력해야지 2등, 3등은 1등이만 50% 갈 때 20, 30% 갈랑말랑하고 얘가 한 20% 갈 때 10% 왔다 갔다밖에 안 해요.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힘이 좋은 종목에 세팅하셔라.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다시피 건설주 같은 경우도 GS건설하고 현대건설 중에 현대건설이 훨씬 힘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차익 실현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힘이 좋은 종목을 거래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항상 조정 시에 내가 매수할 때 지난번 시세 났던 파동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아까 제가 차트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중에 지난번 상승 때 세게 갔던 놈이 눌림 조정 이후에 바닥 잡히고 올라갈 때 더 세게 가요. 그래서 항상 지난번에 시세가 셌던 놈, 그 놈한테 붙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앞으로 또 계속 힘 있는 종목들을 잡아서 어떻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또 내일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하시는 공개 방송에서 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내일 오전 8시 반부터 하는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은 어떻게 실전 매매를 하시는지 이 전문가님을 따라하기만 하시면 여러분들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내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부터 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네모박스로 되어 있는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QR코드 앞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신 다음에요. 화면 앞에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 뜹니다. 입장 링크 꾹 눌러주시면 바로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지금 저희 노란톡방 생방송 시간이 지나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내일 공개 방송도 들어오셔서 좀 많은 좋은 알찬 정보들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는 주식보다 더 쉽고 빠르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선물 옵션에 대한 비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저희는 장자만 전문가님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하는 한 달에 딱 한 번밖에 열지 않는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은요. 지금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야만 내일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시간 지나면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주신 다음에 스캔해 주신 다음에요. 영어로 된 입장 링크 뜨면 바로 클릭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또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선물 옵션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또 최근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서 인생 역전의 수익을 내신 분들이 인증을 해주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수익률이 500%가 넘으시는 분들도 있고 800%가 넘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1000%가 넘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익은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건가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말이 안 되는 수익이고요. 선물 옵션을 아시는 분들께는 말이 되는 수익이에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새로운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는 그 노력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간단하게 선물 옵션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식은 한 2,400개 정도가 됩니다. 코스닥, 코스피 다 합쳐서. ETF가 현재 상장되어 있는 게 600개가 조금 넘어갑니다. 대략 3,000개 정도인데 이 3,000개의 종목을 우리가 전부 다 실시간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중에 얘가 올라가는 경우의 수 3,000개, 내려가는 경우의 수 3,000개, 총 6,000개거든요. 이 중에서 내가 어떤 종목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아까 여러분 제가 자동차 종목만 가지고 완성차냐 부품주냐만 분석했는데 6종목이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 여러분 찾는데 2개로 추리는 것도 설명하면서 가는 과정만 제가 앞에서 20분 설명했어요. 근데도 짧죠. 그죠? 그런데 내가 설명하는데 20분 걸리는데 찾는데 얼마 걸릴 것 같으세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결국 뭐냐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예요.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선물에서 매도라고 이야기해요. 매도, 하방 진입을 얘기하는 거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방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매수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올라가는 방향을 택할 거냐 내려가는 방향을 택할 거냐 방향성의 진입만 할 수 있다면 돈을 버는데 지장이 없다. 이것이 선물 옵션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냐라고 보시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하락장에서는 내 종목이 제발 올라가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귀여운 수다리 기도하고 있는데요. 상승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조금밖에 안 오르는데 다른 것들 막 올라갈 때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시장의 상승폭과 시장의 하락폭만큼 내가 돈을 벌 수 있냐는 거죠. 이해되셨죠?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이게 지금 종합주가지수 선물지수인데요. 작년 1월 14일 날 최고점 448.10이었는데 얘가 지금 떨어질 때 얼마를 빠졌냐면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좀 반등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때 만약에 시장이 하락하는 걸 알았다면 우리는 뭐 사면 되냐면 인버스를 사면 돼요. 자, 인버스라는 종목인데 선물 인버스예요. 주가가 빠지면 수익이거든요. 저희가 1835원에서 1915원에 집중적으로 매집해가지고 제가 올해 하반기는 인버스가 제일 효자일 거야. 바닥 대비 더블 정도 날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3,800원, 3,900원 찍던 날 다 팔았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빠질 거니까 빠지는 장에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천천히 매매를 해야 되고 주가가 상승하는 장에서는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의 방향을 보는 게 선물 옵션이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선물이 올라갈 때 우리는 이 기준가를 중심으로 매수 대응을 한다. 여기 매수 진입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선물이 내려갈 때는 매도 진입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패턴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것만 설명 들으시고 여러분 내일 오시면 돼요. 자, 제가 내일 선물 옵션 리딩 방송을 공짜로 여러분 무료로 진행을 해요. 온라인에서. 근데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단톡방에 오늘 들어오셔야 제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링크 꼭 누르시면 내일 아침 8시 반에 하루 종일 공짜 강의 들을 수 있는데 그 강의 안에 무엇이 포함될 거냐면 여러분 주력 전략 종목을 드릴 거예요. ETF하고 주식 종목을 제가 타겟을 찾아드릴 건데 우리 차이나 잡아가지고 20% 30% 치고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우리가 반도체 잡아서 SK 하이닉스 82,000원 바닥 잡았는데 쭉 치고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 타이밍들이 아마 내일 잡힐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시면 주식하시는 분들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선물 옵션이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면
지금 저희 방에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의 수익 내역인데 여기 보시면 당일 수익이 200%짜리 계좌 하나, 400% 하나, 63% 계좌가 있고요. 여기 디안윤이라고 하시는 분은 당일날 8,900만 원의 수익을 내셨어요. 또 이분은 1,625만 원. 근데 이분들 매매 수익 계좌가 원금이 얼마냐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에요. 제가 더 못하게 하거든요. 선물 옵션은 되게 수익률 게임을 많이 몇 배씩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되게 많이 벌 것 같지만 견디기가 되게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사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1억 원어치 사면 못 견디거든요. 흔들리는 거에 마음이 너무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저는 선물 옵션 제일 큰 장점은 적은 돈으로 내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고. 자, 계좌 한번 인증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분의 계좌입니다. 533% 수익률 보이시나요? 533%. 수익 금액 4,536만 원. 자, 이분은 돈 1,000만 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수익을 낸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한 800 몇십만 원 가지고 4,530만 원의 수익을 내셨습니다. 자, 계좌 하나 1번 계좌고요. 자, 2번 계좌 보실까요? 보시면 얘는 150%예요. 얘는 그러면은 2,700, 2,800만 원어치 매수했는데 150% 수익으로 4,200만 원입니다. 자, 이 계좌 두 개가 8,900이고요. 그리고 어저께 저한테 마저 인증하셨는데 수익 금액이 총 얼마냐면 이날 당일 하루에 1억 5,900이에요. 자, 매매 운영 자금은요. 처음 운영 자금 1,200으로 시작했고요. 수익이 불어서 그 수익금으로 다시 베팅 하루 종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인생 역전의 기회, 오후에 추가 수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마지막으로 1000% 10배가 난 게 보시면 1016%의 수익률이 혹시 보이시나요? 모르겠네요. 1016%. 오케이. 마지막 남은 종가 물량. 그래서 저기서 다 팔았어요. 자, 선물 옵션은 뭐가 가능한 거냐면 상승장에서 자, 어떤 분은 또 한 분은 여기 보시면 400%예요. 자, 수익률로 보여드릴게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당일날 수익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수익률도 보시나요? 348%입니다. 자, 이분은요 저한테 배우시기 시작하고 나서 이제 2달밖에 안 되신 분이에요. 초보자가 이렇게 돈을 벌어요. 왜? 선물 옵션이 시세 터질 때 무섭게 터지거든요. 여러분 주식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저랑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쳐다도 안 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선물 옵션 돈 번 걸로 주식 사시라고 ETF랑 서비스로 여러분들 단톡방에 드리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많이 드리거든요. 자, 이분도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수익이 이제 귀여워지죠. 그죠? 아침마다 100에서 200 정도 내가 일당 벌어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보시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아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그럼 어떤 날이냐? 아침에 시작해서 장출발하고 하락해요. 첫 번째 파동이고요. 그리고 상승합니다. 자, 눌림 이후에 재상승합니다. 3번 매매했거든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그러면 올라가는 파동과 내려가는 파동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말씀을 물어보신다면 옵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자, 콜 옵션은 주가가 올라갈 때 상승입니다. 무슨 말씀이요?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을 내는 거고요. 그러면 반대로 풋 옵션이라는 건 주가가 올라가면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이게 콜이에요. 자, 얘는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거고요. 반대로 그러면 풋 옵션 P라고 써 있죠. 풋 옵션이라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를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콜 옵션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가지고 판단해요. 근데 얘가 0.8대에서 출발해 가지고 6.4까지 올라가요. 그럼 800%가 시세가 났어요. 아까 우리가 10배 나신 분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날 주력으로 이걸 가지고 매매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는 바닥에서부터 0.14예요. 그러면 14,000원짜리가 얼마까지 갔냐면 16만 원까지 가요. 12배예요. 하루에 12배 아까 1000% 난 거 보셨잖아요. 근데 다시 눌렀다가 0.3짜리가 얘가 4.0까지 가요. 그러면 12배, 13배를 또 가요. 이게 하루에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제가 3040에서 코인하고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코인 정말 위험해요. 근데 선물 옵션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거든요. 내일 제가 오전에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리딩 방송을 공짜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해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고 싶고 만약에 그래 네가 어떻게 하는지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라고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내일 오전에 온라인 공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정말 적은 돈으로도 자기 자금의 하루 만에 자기 자금의 10배 이상을 불릴 수 있는 선물 옵션을 대해서 장자방 전문가님께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일 오전 8시 반에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밖에 딱 열지 않고 지금 생방송 시간이 끝나면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데요. 지금 저희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한 달에 한 번밖에 열지 않는 내일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네모박스로 되어 있는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휴대폰으로 QR코드 스캔하시고 영어로 된 입장 링크 뜨면 꼭 눌러주신 다음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